자, 봅시다. 그 다음 해볼 건 이 전자가 궤도 내에서 뱅글뱅글 돌 때 접선 속력이 있잖아요. 접선 속력 역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 접선 속력을 표현했던 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앞에서 이 표현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궤도 반지름 Rn이잖아요. 이걸 다시 또 여기 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표현이 이게 되겠습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이었는데 NH 나누기 2파이 M이 R인데 R 자리에다가 얘를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겠죠? 슉슉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만큼이 사실은 또 다 뭐겠어요? 사실은 또 여기가 또 상수가 되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n 이게 뭐예요? 자연수죠. 그래서 이때도 어떤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때 또 단 n은 1, 2, 3.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v에도 아래첨자 n을 써줍니다. 됐죠? 논리를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썼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이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의 소수원자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쪽입니다. 자, 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기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전자에 무수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아시다시피 뭐에다가 뭐로 표현되죠? 그 유명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그 유명한 수식 2분의 1 mv 제곱. 맞나요? 맞죠, 맞죠. 그 다음 이때 위치 에너지는 핵과 전자 사이의 쿨롱 위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두 입자 사이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쿨롱 상호작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수 묶음이 있고요. 자, 거리가 있는데 아까 쿨롱 상호작용력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이 위치 에너지는 거리의 1승에 반비례합니다. 알겠죠? 이거 명심하도록 하시고 뭐 사실은 고전역학을 배우면은 힘을 적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R 제곱을 적분을 했을 경우 R 1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외워서 쿨롱 상호작용력을 에너지로 표현할 때는 거리 1승에 반비례 하고 쿨롱 상호작용을 힘으로 표현할 때는 R 제곱에 반비례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도 ZE 플러스 E 마이너스의 전하량 곱이 분자 쪽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모델에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되십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보이세요? 이걸 뭘로 치환할 거냐? 바로
이거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였던 거 기억나죠? 그럼 얘를 저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오버 ZE 제곱으로 MV 제곱을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뒤쪽 표현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ZE 제곱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난데없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표현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 곱하기 마이너스 전하량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오! 그런데 이때 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지죠. 거기다가 2분의 1만 곱해진 거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뭐만 나오냐면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제곱. 그래서 지금 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오! 그런데 이때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 유도 과정 전체를 보면 사실 그 계산 자체가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이거든요. 사칙 연산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묘하게도 어디를 어디에 넣고 뭐를 넣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뭐 구한 다음 얘를 어디 또 넣고 또 구해 또 어디 또 넣고 막 집어넣죠. 이 과정이 처음에 배울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증명 과정을 뭐 해야 돼? 싸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책마다 계산하는 순서가 약간씩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화학을 30년 이상 공부해 본 결과 30년이 뭐야? 35년 이상 공부해 본 결과 지금 내가 써준 요 순서 있죠. 요 순서를 따라가면 가장 최단 거리로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써드리는 이 번호의 순서 있죠. 번호의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가장 빠르게 증명을 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역학적 에너지를 최종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R 자리에다가 앞에서 구해놓은 양자화된 궤도 반지름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써주시고 자 나도 이걸 외우진 못해요. 놓고 이제 약간 컨닝을 하면 2, 4승 M2 Z 제곱 오버 8 입실론 제로 제곱 H 제곱 N 제곱.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냥 여기다가 저 궤도 반지름 놓고 곱하기 나누기 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고 뭐 하여튼 하면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 됐죠? 그렇죠? 자, 이때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만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n은 뭡니까?
버러버러버러버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여기다가 아래 첨자 n을 수열처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마저 저렇게 마이너스로 표현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 전체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죠? 요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다 썼죠. 자, 그 다음 이거 중간에 지웁니다. 맞지? 2, 4승 M이야. 됐고. 오케이. 자, 최종적인 저 보어의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고요. 당연히 이때 N은 1, 2, 3 등의 자연수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요만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온팡 그냥 상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수를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자, H가 뭐죠? 플랑크 상수고요. C는 뭐죠? 광속이고요. R은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 새로운 상수를 도입해요. 어차피 그냥 이거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새로운 상수 묶음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보통은 어떤 상수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걸 그냥 하나의 상수로 표현하는 게 보통인데 묘하게도 이 상수를 또 다른 상수 3개로 분리해 표현합니다. 알겠죠? 왜 저러냐? 관습 때문에. 관습. 알겠죠? 물리적 의미는 전혀 없어요. 관습적으로 저렇게 표현합니다. 왜 관습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냐? 저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어떤 계산을 할 때 편리해요. 그래서 그 편리함은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고 곧 뒤에서 나오는데 편리성 때문에 저렇게 어떤 상수 묶음을 또 다른 상수 묶음들로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따르는 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이때 어쨌거나 상수 이것도 상수 다들 다 상수가 아니에요. 알려진 숫자가 있겠죠. 그럼 숫자를 오르륵 넣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숫자들을 오르륵 넣고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뭐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알려진 상수들을 막 넣고 계산을 하면 구체적인 숫자 값이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보호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라는 에너지는 사실 너무 큰 에너지예요? 너무 작은 에너지예요? 너무 작은 에너지죠. 그럼 사람은 어떤 물리량을 표현을 할 때 그 물리량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이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10kg, 100kg 이런 정도는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별의 질량 뭐 1억 kg 뭐 이렇게 타고 치자. 예를 들면 별 뭐 더 무거운 더 가벼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억 kg 이런 식의 단위가 있으면 이게 무슨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마찬가지로 너무 작아도 느낌이 없죠. 그럴 경우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요렇게 1몰 기준의 에너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저기에 있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있죠. 요게 이런 식의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단위가 뭐예요? 몰의 역수가 아보가드로 수 단위죠. 그래서 이렇게 1몰 기준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이 값이 뭐로 표현되느냐? 1312 kJ/몰로 표현돼요. 그래서 화학에서 모든 그 에너지 단위는 저렇게 kJ/몰로 항상 표현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수소원자 모델에서도 저 1몰의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이 상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1312 kJ/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편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혹시 이런 단위 체계를 압니까? EV? EV의 뜻이 뭐예요?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거든요. 자, 의미는 뭐냐면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 요거를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의미가 뭐냐? 자,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얼마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즉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 이 전하량을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 요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볼트가 붙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뒤에 단위가 뭘까요? 저 뒤에 단위가 뭘까요? 오, 바로 남아있는 단위는 수식상에서 쿨롱 볼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쿨롱 볼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 줄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가 바로 원 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쿨롱 볼트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원 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앞과 뒤만 보면 결국 원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수 중에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1을 곱해도 물리량의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안 생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요 1 대신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하고 얘는 뭐 하니까요? 같으니까요. 같은 걸 나누면 1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샥샥 약분이 되고 뭔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 계산되어 나온 값이 얼마다? 13이 나옵니다. 샥샥 약분 이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수소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수식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1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수소혼자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저 모든 표현이 문제풀이에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싹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3.6 일렉트론 볼트 같은 경우는 수능 화학 원 기출 문제에도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 외우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꼭 외워야 요 표현입니다. 여기 뒤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HCR Z제곱 나누기 N제곱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들도 여력이 되면 외워놓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쉽게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다 지워도 되겠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준다. 지다. 자, 3.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따른 뭐가 하나 있냐면 다이어그램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뭐 저 에너지 상태가 요 n 값이 커지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값이 커질 경우 커진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n을 y축에 놓고 자, 요래 요래 해서 요래까지 의미는 뭐냐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무한대일 때까지 표현을 해보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냐, 이 n이 작을수록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고 n이 커질수록 에너지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n이 1인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핵으로부터 가장 가깝고 안정한 전자의 상태를 n 이퀄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당연히 핵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전자는 핵과 인력이 큰 상태겠어요? 핵과 인력이 작은 상태겠어요? 거리 가까우니까 인력이 가장 크겠죠. 인력이 크게 경험이 되니까 그 전자는 가장 안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전문 용어로 무슨 상태라고 하죠? 가장 안정한 상태를.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바닥 상태.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번역으로 바닥 상태라고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들은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들. 바로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들뜬 상태 영어로 바로 흥분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exciting이란 말을 쓰잖아요. 와 재밌다, 흥분된다 할 때 exciting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거기서 온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혼자 모델에서는 N1로 표현되는 상태가 바닥 상태, 그 위쪽 상태들을 다 들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봅시다. 무한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죠?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호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성적 성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찍을게요. 마지막 내용, 오늘 할 마지막 내용. 자, 그 다음 해볼게. 요겁니다. 자, 저렇게 쓰고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에너지. 뭐 번역도 아니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닥 상태 전자를 자유전자로 전이시킬 필요한 에너지. 요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알아둬야 될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여기 바닥 상태는 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n이 어떤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했었죠? 1 볼트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냐, 자유전자인데 영어로 쓰면 진짜로 free electron이에요. 자, 의미는 뭐냐면 핵과 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핵하고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핵하고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면 전자가 핵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는 R이 무한대인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N이 무한대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이. 보이세요? 원래 표현은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그걸 전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변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했다를 줄여서 전이했다 이렇게 말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봐. 자, 이온화 에너지를 영어로 1이 쓴다고 했죠. 그러면 앞 글자를 따서 보통 IE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정의는 바로 봐.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를 뺀 거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겁니다. 어디에 있는 전자를 뭐로 만든다고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유전자 상태가 나중 상태고 바닥 상태가 처음 상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아까 주어져 있는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수식이 여러 표현 중 이거는 꼭
여기에서 n자리에다가 뭐를 넣고요? 무한대를 넣어요. 그 다음 빼기 한 다음에 1 넣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열심히 계산하면 사실 뭐만 돼? 요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니까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웠던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중에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에너지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또한 흡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를 도입하여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아까 역학적 에너지 수식 이거였죠. 그리고 이 HCr만 따로 떼서 2.18 곱하기 10^18 승줄 13.1 일렉트론 볼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경우 HCrZ제곱 이 통째를 그냥 어떻게? 이온화 에너지로 치환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저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통으로 들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논리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요 증명과정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